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3.42% 하락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 새벽 미증시에서 뉴스케어가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주가가 밀렸었고, 오클로 마이너스 18%까지 밀리면서 미 증시에서 원전 섹터가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 영향으로 오늘 원전 섹터도 하락이 나온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지금 10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하락 움직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이 걱정과 동시에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걱정과 고민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이 원전주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이 이유만 정확히 아신다면 이번 조정 구간을 우리 주주님들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이 원전주가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최근 외국인들 이탈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 외국인들도 왜 지금 구간에 매도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전망과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이번 조정 구간을 또 하나의 기회로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기회, 이렇게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사고는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런 조정으로 흔들리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잡아드릴 거예요. 댓글에 달한 기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미증시를 잠깐만 볼게요. 우선 뉴스케어 파워가 장중에 마이너스 14% 급락이 났었고, 오클로가 장중에 마이너스 18%, BWX 장중에 7%까지 밀렸었죠. 지베르노바가 장중에 마이너스 9%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장중에 4%,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장중에 12%까지 하락이 나왔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최근에 이 미 원전주가 조정이 나왔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지금 미 실적 시즌이에요. 그동안에 미 원전 섹터에 강한 상승이 났던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인한 이 기대감 하나로만 주가가 올라왔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매출이 발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이것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하면 뭐합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자, 이 영향이 가장 커요. 개별 종목으로는 뉴스케이 파워가 최대 주주가 요 풀로 오르는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었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투자운용 대표가 오클로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다. 거기다 또 정치까지 좀 엮여 있었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 원전 섹터가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제 미국의 이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과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온 것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원전 섹터에 대한 악재. 자, 이걸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 원전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국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조정이 나온 구간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아졌던 이유가 바로 이 가스터빈 수주. 자, 요것 때문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던 거고,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이 원전 관련주가 동반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국인들, 이 수급 현황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먼저 볼게요. 우선 이 외국인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현물을 일단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선물도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누적
선물 매도 물량 보세요. 엄청나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콜옵션. 자, 콜옵션은요, 롱베팅이죠.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건데, 이 콜옵션 물량, 오늘 수폭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누적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 숏 포지션이죠.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자, 이 풋옵션 물량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점점 모아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현물을 매도하면서 또 선물과 풋옵션 물량을 대거 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즉, 현물에서도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파생시장 상품에서도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여기서도 수익을 가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이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이 대차 물량을 보시면요. 대차 물량은 어때요? 오히려 상환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차는 뭐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죠. 근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최근에 2200만 주까지 올라왔다가 점점 상한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이 공매도는요.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손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이 손실을 현물과 이 파생시장 상품에서 나오는 이 수익으로 맨징을 시키는 거예요. 맨징을.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요. 자, 여기서도 반대 매매라는 게 터질 수 있어요. 반대 매매. 자, 이거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한 손실을 자, 현물에 대한 차익 실현과 이 파생 시장에서의 이 수익으로 해지를 시킨다. 맨징을 시키기 위해서 지수 하락에다 베팅을 했던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국장 지수를 보셔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쉬지 않고. 자, 지수가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주긴 해야 됩니다. 조정을 줘야만 한번 쉬었다가 더 크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을 만드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 차익 실현도 유도를 하는 거고요. 또 손절도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일단 종목들 자체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자, 조정을 거치고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파생시장에서 보면서 또 현물로도 수익을 보면서 조정을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었어요? 위클리 만기. 위클리 만기는 이 현물과 이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되는 날이죠. 자, 오늘 이렇게 다 청산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뭘 앞두고 있죠? 에이펙 회담. 자, 이 에이펙 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뭐죠? 미중 무역 분쟁. 우리나라의 악재는 뭐예요? 한미 무역 협상. 자, 특히나 오늘 이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자,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요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걸릴 것. 자,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악재로 둔갑을 시켜서 자, 이 기사 뜨자마자 지수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자, 세력들이 주가를 밀기 위한 구실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자, 이것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이유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요. 시진핑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시진핑은 지금 권력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최측근들이 전부 다 비리로 인해서 총살을 당하거나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전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이 깨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자, 권력 위기설 때문에 시진핑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0% 때리겠다 하니까 바로 히토로 꺼낸 거잖아요. 히토르는 전략 광물입니다. 전략 광물. 반도체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지금 무기로 꺼낸 거예요.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를 꺼낸 거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최근에 이 관세 100% 때린다 할 때 트럼프 가족들 자 코인 시장 쇼패팅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수익을 수십조 봤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이고요. 반 트럼프 시위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전에 또 뭐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근로자 300명 구금 사태 발생됐잖아요. 미국에 지금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가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 구금하면서 자, 한국 가서 더 이상 안 간다 그러죠. 공장이 올스탑이 된 거예요. 공장 건설하는 게. 그러면서 이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는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자, 히토리 없으면요,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에서 AI 반도체 칩을 수출을 해줘야만 얘네도 AI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관계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저는 이런 음모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정을 주기 위해서 둘이 쿵짝 해가지고 분쟁을 만들어서 지수를 흔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건 음모론이긴 하고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한미 무역 협상. 자,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이 제조업 완전히 붕괴가 됐다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거는 조선,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반도체예요. 자,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디램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양이 거의 시장 점유율 80% 정도, 이 정도 양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반도체 1대 관세 때린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기로 했었죠. 자, 이거 1대 관세 때리잖아요. 일단은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AMD, 여기가 휘청거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달러짜리인데 관세를 100% 때리면은 얘네는 200달러 주고 사야 돼, 200달러.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 칩을 쓰고 있는 AI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또 200달러에 만들어진 그래픽 카드를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얘네 산업 자체가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면 뭐예요? 전력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 원전업이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자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설계만 가능합니다. 설계만. 시공을 못 하고요. 기자재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협력 없이는요. 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해주는 이 원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AI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조선. 지금 미국은요. 조선업도 몰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군함 수리도 못합니다. 수리를 못해요. 그리고 신규 군함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미 중국은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함정 수로 따지면요. 중국이 미국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군함이.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우리나라한테 협력을 구하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관세를 낮춰야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이 대미 투자, 관세 협상이죠. 이거는 이전 조건보다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에는요,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회라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원전 섹터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 원전 섹터에 악재가 끼어서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끼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미증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미증시에서 원전 섹터의 하락이 났던 이유는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없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락이 났던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에 너무 고평가 되어 있다. 이걸로 하락이 났던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 기자재만 하나요? 가스터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가스 복합발전소. 자,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 자, 여기에 실제 수주권이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4분기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주가 밀렸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에이펙. 자,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될 거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겠다. 자, 이런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외국인 비율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비중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탈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1일부터만 볼게요. 10월 1일부터.
자, 우선은 JP모건. 자, 10월 초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근데 매도 물량 좀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왔어요. 아직 보유 중인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모건스탠리는요. 지금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중순까지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했고 지금 매도 나온 물량 얼마 안 됩니다. 메릴린치. 자, 얘네는 아주 그냥 보유 중인 비중이 너무 많아요. 나온 흔적이 거의 없죠. UBS 증권. 자, 앞전 구간에는 매도하면서 물량을 던졌는데 10월 달 들어오고 나서 어땠어요? 자, 물량을 담았죠. 빠져나간 흔적이 거의 없어요. 골드만삭스. 자, 여기는 9월 달부터 보시면은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그쵸? 빠져나간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을 보세요. 아직까지 보유 중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이거 털려면요. 주가 내리면서 털어야 될까요? 아니죠. 털어줘도 누가 이거를 받아줘야지 이 물량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까요?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자, 이때 단기적으로 차익실하면서 물량을 넘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얘네들도 보유 중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 뭐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 밀린다고 해서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좀 더 저가에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건데, 자, 이때부터 이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 협상 완료 기대감,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이 완료 기대감. 자, 이런 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 원전 관련해서 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미 농축 제철의 필요성 받아들인다. 곧 원자력 협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원자력 협상. 자, 이거는요. 원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원료. 자, 이거 원료 자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료에 대한 자립을 해야만 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원전 수주를 따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 에너지부 장관은 뭐라 얘기하나요? 자, 에너지 장관, 원자력 발전, 중국, 러시아의 주도권을 내주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에이펙에서 SMR 사업 확대 기회가 또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뭐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테라파워 CEO, 두쿠바니 CEO, 자, 웨이팅하우스 사장, 자, 이러한 에너지 담당자들이 이번 에이펙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팀코리아는요, 하루 전인 30일 날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퓨처테크 포럼에서 엑스에너지, 루마니아, 국영 원전 기업 등 글로벌 원자력 업체들과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 요 밑에 SMR 주기기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자, 이 모델 사업화를 추진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도 이 전 세계의 이 에너지 당국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잇따라 방문을 했었잖아요. 왜 방문하겠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력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에서도 창원에 실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주권이 또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 한국 세계 최초로 SMR 설계에 대한 국제 핵 안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의 스마트 100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가 세계 원자력 기구에 처음으로 리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가스터빈 쇼티지로 인해서 일단은 4분기에 자, 이 수주권들이 몰려있다라고 해요. 자, 가스터빈을 좀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가스터빈 쇼티지. 지금 글로벌 가스터빈 쇼티지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평균 5년으로 증가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1, 2년 안에 납기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XAI, 일론 머스크죠. 자, 여기에서 가스터빈 첫 수출이 나왔어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 XAI에 이 가스터빈 수주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부터 신뢰감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GE라든지 지멘스, 미쓰비시 자, 이러한 이 가스터빈 공급 기업은요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풀로 꽉 차 있어요. 언제부터 공급받는다? 빨라도 2029년도. 빨라도. 자, 근데 AI 대세차는요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SMR 기업들은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에서 짓고 있는 SMR이 2030년부터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3년이라는 공백이 발생이 되죠. 자, 근데 얘네들한테 주문을 해도 2029년도 이후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대안이 어디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주요 제작사들의 H급 대형 가스터빈 리드 타임이 기존 2.5년에서 3년, 자, 여기에서 최대 5년에서 7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죠. 자, GE도 2030년도 인도분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미쓰비시 또한 2028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모두 소진이 됐어요. 그럼 2029년도부터 수주를 받는 거죠.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1, 2년 이내 인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형 가스터빈 수주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속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력과 신뢰감도 쌓여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복수의 비테크 업체들과 8개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추가 수주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받겠다, 난리 부르스 칠 수 있어요. 자, 이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포문을 열었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력이 급하니까. 자, 이 수주권 발표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투매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은요,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타점들. 자, 지금 보시면 4월 9일 날, 자, 요 4월 9일 날 보시면요, 1차 매수가가 25,500원, 2차 매수가 20,000원, 평단가 22,250원이에요. 4월 9일 날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파동이 나와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밀리면 밑에서 저점을 확인해서 다시 비중을 담는 거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요, 또 고점에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밀리면 다시 비중 추가. 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뭐 매수 타점이 몇 개씩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도 타점 잡기가 참 어려워요. 고점에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자, 여기서 6월 30일 날 보시면요. 자, 이때가 요거는 분봉 차트예요. 자, 보시면 전고점이죠. 맞고 나서 밀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자, 근데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서를 하고 돌파를 하든, 아니면 앞전 구간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든, 둘 중 하나인데, 자, 이날에는 누가 08시 땡 하자마자 애프터 마켓에서 장난질을 좀 쳤어요. 74,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밀렸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하셨던 분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실제 고점은 요 7만 원 부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때 거래량 보세요. 앞전 거래량보다 많나요? 거래량에서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고 100발 밀리죠. 그래서 제가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건데, 22,250원, 7만 원에 매도를 했죠. 그러면은 25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 매도로 수익을 가져가셨던 분은 이 이후에 3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졌었죠. 자, 이런 구간 버틸 수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요 상단에 보시면요, 제 직통번호 제가 하나 남겨드렸는데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숫자 1번만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런 매수매수 타점들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죠. 댓글에다가는요, 이번 조정 구간을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든 분이 좀 계실까봐 제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기찻길 번호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바로가기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단에 문의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두산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문자로 타점 안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숫자 1번을 붙여서 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뭐라고 남겨달라 말씀드렸죠? 이번 조정 구간을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기회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